이 강의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내 가게 매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가게라는 건요, 온라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점, 병원, 미용실, 학원, 필라테스, PT샵, 요양원, 이렇게 손님이 내 가게에 찾아와야 하는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마케팅 대행사나 전화 영어, 중고차 판매, 스마트 스토어의 물건 판매 등등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업종도 모두 포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도 웬만한 거 다 해봤어. 근데 돈 날렸단 말이야. 업종별로 효과가 있는 마케팅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업종별로 마케팅 방법마다 가중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효과가 있는 게 있고요. 덜 효과가 있는 마케팅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돈을 미친 듯이 많이 쓰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써버리면 나한테 돈이 안 남잖아요. 이렇게 저도 자영업 10년을 해보니까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 시간과 돈에 대비해서 내 매출이 오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케팅 방법마다 제가 가중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많이 대행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병원인데요. 병원 중에서도 진료 과목마다도 더 효과가 있는 마케팅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치과라도 달라요. 왜냐면 같은 치과라도 임플란트 전문 치과는 일반 치과에 비해서는 자주 방문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실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하면 고객들이 멀리라도 보통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 기반의 플레이스나 블로그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이 전국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다른 병원 업종 중에는 성형외과도 있는데요.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력이 좋다고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고객도 꽤 있겠죠. 심지어 요즘에 중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나 이런 전국적인 업종은 유튜브나 인스타 마케팅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효율이 나옵니다. 또 라식이나 라섹 전문하는 안과도 성형외과랑 비슷하겠죠? 일부러라도 멀리서 찾아오니까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급하게 빨리 방문해야 되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역 기반의 광고나 블로그, 플레이스만 하는 게 사실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력 있는 내과라고 해서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진료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케팅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지역마다도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또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동마다도 경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마케팅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면 경쟁도가 다르면 마케팅 방법마다 뭐가 더 효과가 있냐, 이런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병원뿐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병원만 예시를 들었지만 미용실, PT샵 등등 지역의 어떤 상권마다 고객층도 다르고 경쟁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가중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이나 대표님들은 이런 가중치를 생각을 안 하고 주위 원장 누구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대 라던가, 아니면 옆에 가게가 이렇게 해서 잘 되던데 얘네는 이것도 하네, 이렇게 해서 따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로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주위 사람 중에 나랑 비슷한 업종, 심지어는 비슷한 타겟에 비슷한 경쟁도의 지역을 가진 사람이 있기가 어떨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따라해봤자 효과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상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본인이 진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당연히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빨간 테두리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학원, 부동산, 음식점 5개, 프랜차이즈에 매출 6천억대 회사의 마케팅 대행사, 심지어 제가 9만 유튜버까지 되면서 알게 된 마케팅 노하우를 업종별로 원장님, 사장님, 대표님들이 뭐부터 시작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맡겨야 되는지까지 아실 수 있게 총 2강에 걸쳐서 마케팅 기본기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 2강 기본기가 끝나면 이후에는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10년 학원 원장 경력을 살려서 주입식 강의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 목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종의 마케팅 전략을 다 찍는 건데요. 저희 회사가 마케팅 대행이 다 차면 그때 이 강의는 멈출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혹시나 아마 이렇게 알려드린다 해도 어떤 분은 야, 그걸 왜 굳이 너가 알려줘? 너한테 결국 맡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 마케팅 대행사를 더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 마케팅 1타 주는 사람이라는 이 유튜브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뭐 구독자가 몇 명일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측이 되진 않는데요. 제가 10개월 만에 부업 1타 주는 사람이라고 다른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10개월 만에 구독자 9만까지 키워냈는데요. 사실 근데 요즘은 거의 뭐 구독자가 하루에 1000명씩 늘어가지고 지금은 또 구독자가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뭐 자랑인데 죄송합니다. 여튼 이 부업 1타 주는 사람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대행사 창업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업 강의에서 가르쳐서 실력이 괜찮은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분들이 대행 계약 따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1타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 대행 계약을 따서 제 수강생들을 다 채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분들을 모두 다 채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찍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마케팅 대행 계약을 따낼 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좀 더 좋은 고객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자영업도 하고 마케팅 대행사도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한 가게의 매출을 올리려면 단순히 뭐 대행사 혼자서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대표님, 사장님, 그걸 운영하는 그분들 혼자 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둘 다의 시너지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부업 1타 주는 사람을 한 뒤로 연락 온 어떤 마케팅 대행사 고객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제 유튜브를 이미 봤고 제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아시다 보니까 확실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고객을 받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키워나가는지를 알고 계신 분만 제가 맡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저도 1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빚도 뭐 1억까지도 져보고 갚아도 보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저도. 그때마다 느낀 거는 아니 누구 한 명 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업종별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답답해서. 10년 전에 저처럼 좀 뻘짓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착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나갔던 길을 누군가 지나가는 분들을 보면 뭔가 조언이나 이런 오지랖 같은 거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지랖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뭐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말만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요.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제가 2강 동안은 주입식으로 온라인 마케팅 기본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내 가게 매출이 올라가는지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후에 3강부터는 제가 업종별로 하나하나씩 어떤 마케팅부터 어떻게 가중치를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 오늘 포함해서 2강의 기본기가 있어야 제가 쓰는 용어나 단어를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단지는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상담 데스크 직원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고객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했는데도 매출이 안 올랐다? 진짜 그거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진짜 매출을 올리겠다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강 온라인 마케팅 기본기 1강 내 가게 매출 올리는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목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가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제가 가게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게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매장 자체가 당연히 가게일 거고요. 온라인 홈페이지나 뭐 자사몰을 운영하는 분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은 그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보관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기 직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의 목표부터 적어볼게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혹시 내 매장이나 내 병원 혹은 내 샵을 차리는 데까지 어디 위치에 얼마 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얼마 정도의 월세를 낼지 오픈 전에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엄청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길면 1년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식점이나 부동산 학원 차릴 때도 뭐 최소 3, 4개월 이상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민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인테리어나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상권이거든요. 어느 위치에 할 거냐 이걸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상권이 가게가 잘 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실제로 월세가 비싼 메인 상권에 들어가면 사실 손님 자체가 어느 정도 보상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남을지는 물론 상황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 이상의 대표님들이 오프라인 상권에 대해서는 저처럼 뭐 2달, 3달, 심지어는 막 1년까지도 고민을 하세요. 돈도 마찬가지야. 그냥 몇 천만 원에서 막 몇 억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내면서 아주 좋은 상권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권을 한 100 정도를 신경 쓴다고 하면 사실 온라인 상권을 신경 쓰는 건 10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저도 물론 10년 동안 이 온라인 상권이 뭔지도 모르고 중요성도 몰라서 학원 할 때는 나 진짜 오기만 하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고요. 음식점 할 때도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온라인 상권이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실까봐 오늘은 이 마케팅 기본기로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첫 번째는 온라인 상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상권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온라인 상권이 뭐냐? 이거를 말씀드린 후에 온라인 상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3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온라인 상권입니다. 온라인 상권이라는 건 사실 간단히 말해서 휴대폰을 열어서 내 가게에 관련 있는 것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뭐라고요? 온라인 상권은 휴대폰을 열어서 내 가게에 관련 있는 것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라인 상권도 다 같은 온라인 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알려면 오프라인 상권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오프라인 상권과 제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오프라인 상권과 온라인 상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상권도 사실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메인 상권 들어보셨죠? 메인 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목 상권. 당연히 오프라인 상권에서의 메인 상권은 뭘까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리가 메인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골목 상권은 뭐죠? 골목 상권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가기 위해서 찾아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골목 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게 온라인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상권도 온라인의 메인 상권과 골목 상권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메인과 골목 상권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 똑똑하신 원장님들이 이해하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땡땡동 동물병원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네이버든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아마 딱 첫 페이지 혹은 2번째 페이지까지 나와서 고객이 바로 땡땡동 동물병원? 내 가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온라인의 메인 상권입니다. 온라인의 메인 상권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역 플러스 업종을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곳, 이런 곳을 뭐라고 해요? 온라인 상권에서 메인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권에서의 골목 상권은 바로 뭘까요? 맞아요. 상호명을 검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 가게를 이미 알고 내 가게를 알고 있는 분들이 상호명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요 정도, 심지어 이것도 안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혼나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조차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호명을 검색했다는 건 애초에 내 가게를 알고 있는 고객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게 바로 내 온라인 상권에서의 골목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아는 곳은 뭐예요? 메인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은 뭐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가게를 알고 일부러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가게를 우리가 골목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의 가게는 온라인에서는 메인 상권에 있으신가요? 골목 상권에 있으신가요? 여기 딱 3곳에만 검색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검색을 해보셨나요? 아마 유튜브와 인스타는 둘째치고 네이버에도 메인 상권에 위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고객이 과연 내 가게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게 바로 내 가게에 지금 신규 고객이 안 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상권은 오프라인 상권과 다르게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상권도 뭐 이런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어떻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월세도 비싸고요. 인테리어비는 뭐 말도 못하고요. 근데 온라인 상권에서는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의 이동이 월세와 인테리어랑 비교해서는 아주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이 강의의 목표도 뭐냐? 우리의 온라인 상권을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온라인 상권에서는 지금 지역 플러스 업종을 검색했을 때 5페이지에 있더라도 1페이지에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출이 아예 안 돼. 지금 지역 플러스 업종을 검색했을 때 내 가게가 아예 안 나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상권이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지역 플러스 업종을 검색했는데 내 가게가 딱 1위로 나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 이미 1위니까 이거 안 들어도 되겠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5위, 4위인 애들이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1위였던 애들도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골목 상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메인 상권에 내 가게가 있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어때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어쨌든 이 방법도 앞으로 업종별 강의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 캐파가 다 차면 다 못 찍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상권이든 결국 몇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그게 뭐였죠? 골목 상권과 메인 상권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상권에서는 어떻다고요?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가는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근데 온라인 상권에서는 이런 월세나 인테리어비하고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다고 했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건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서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한 번쯤은 이런 걸 겪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상권이 좀 안 좋더라도 마케팅을 좀 제대로 해서 온라인 상권을 제대로 자리 잡는 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게가 대박이 나고 줄을 서는 가게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에 뭐 인스타 핫플이라던가 팀의 민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저는 이 빨간 테두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게가 온라인 상권 안에서 이 메인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온라인 상권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봐볼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대표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월세가 비싼 곳, 이렇게 하면 딱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뭐 강남이나 명동, 뭐 이태원 이런 곳이 떠오르실 텐데요. 뭐 이런 곳 아니어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그곳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디지? 떠오르는 거리나 건물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그런 곳의 월세가 비싼 이유는 그럼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거기는 월세를 많이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 가게를 오고 싶어 할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온라인 상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장 비싼 월세 거리보다도 사람이 많다는 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동네에 어떤 미용실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과연 제 매장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 간판을 보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수많은 간판들 사이에서 내 매장 간판을 찾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하루에 10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많이 보는 거고요. 1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미 대박이 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온라인 상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이라는 곳의 미용실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건 네이버가 알려준 건데요. 네이버에 목동 미용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무려 몇 명인 줄 아시나요? 6,3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쳤죠? 생각보다 너무 많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역명 플러스 업종을 검색했을 때 한 달에 몇 명이 검색하는지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몇 명이 됐던 간에 이 인원 중에서 10% 아니 1%만 와도 4, 5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미 초대박이 나실 거예요. 바로 온라인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가게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 가게를 온라인 상권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내 가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노출. 이 노출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딱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게 온라인 사건의 특징이구나,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노출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요. 오늘은 일단 이 온라인 사건을 마스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온라인 사건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가게에 관심 있는 고객을 찾기가 쉽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한테 노출해주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내 가게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내 가게 오픈했어요, 무슨 행사예요, 막 이런 전단지를 한 번쯤은 돌려보셨을 거예요. 보통 오픈 이벤트로 많이 전단지를 돌리잖아요. 뭐 아주머님을 써서 거리에 뿌리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다 뿌리고 나서 그 거리나 아파트에 가보면 어떻죠? 내 얼굴이 들어가 막 전단지가 거리에서 막 밟히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도 막 학원 전단지 같은 거 뿌릴 때 그랬거든요. 학원 오픈했다고 막 전단지 같은 걸 제 얼굴을 막 넣어놨는데 그거 아파트에 가니까 막 애들이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차차 앞으로 이 전단지가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왜 내 얼굴이 박힌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전단지를 받는 고객은 내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는 다 모르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위치에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단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우연히 거기에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원래 그 지역 사람도 아니야. 근데 우연히 간 걸 수도 있죠. 뭐 아니면은 내가 미용실 전단지를 뿌렸는데 미용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피부과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데 피부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미용실이나 피부과의 전단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나눠주시는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보지도 않고 전단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장인 우리 입장에선 그것만큼 최악인 게 없지 않나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가 좀 극단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전단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는 고객이 내 전단지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뿌린 것 대비해선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상권의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는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내 가게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힐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네이버에 목동 미용실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한 달에 6,310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에 목동 미용실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일까요? 목동 안에서 미용실을 알아보고 있는 고객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내 가게 전단지를 딱 주면 어떨까요? 당연히 전단지보다는 방문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온라인 상권에서의 목표입니다. 내 가게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단지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온라인 마케팅이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와 뭐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 당근마켓 얘네들이 알아서 내 가게의 전단지를 뿌려줄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라인 상권의 특징 마지막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멀리 있는 분들이 많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상권에 아주 좋은 곳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권은 사실상
내 가게 바로 앞을 자주 다니는 사람 말고는 내 가게가 어디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중에서 내 가게가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게 매출을 오르려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가게를 찾는 고객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가게 바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와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동에 속한 모든 사람이 와보고, 그 다음에는 어때야 돼요?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이런 식으로 내 가게를 찾는 고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매출이 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상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서만 오는 거는 내가 M1대에 가게를 차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땐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서의 핵심은 가까워서 오는 고객도 있어야 되고, 내 가게가 너무 좋아서 일부러라도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 고객을 다 잡아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해준다? 온라인 상권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의 범위를 넓혀준다. 당연하지만 손님의 범위가 넓어져야, 쉽게 말하면 수요가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어때요? 그래야 내 가게의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온라인 상권은 내 매장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오프라인 매장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인근 지역이라면, 아니 심지어는 전국적으로도 가게를 홍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훨씬 더 손님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온라인 상권은 뭔지, 온라인 상권의 장점이자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의의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온라인 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온라인 상권에서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시키는 그 방법을 배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온라인 상권에서 뭐 한다고요?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근데 이 온라인 상권이 뭐죠? 온라인 상권 뭐라고 말씀드렸죠? 휴대폰을 열어서 내 가게에 관련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 플러스 업종, 이런 거를 네이버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 상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게 온라인 상권이다. 이 온라인 상권은 우리가 지금 자주 알고 있는 오프라인 상권과 공통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점이 뭐였죠? 메인 상권과 골목 상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다. 오프라인에서의 메인 상권은 뭐였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골목 상권은 뭐겠어요? 월세가 저렴한 대신 사람들이 지나가다는 못 보고 찾아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온라인 상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역 플러스 업종,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메인 상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나와? 그럼 지금 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골목 상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가게의 온라인 상권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먼저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도 있어요? 내 상호명, 심지어 내 가게를 아는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골목 상권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상권으로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 상권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동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 지금 이미 메인 상권에 있는데 이렇게 안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메인 상권에서 골목 상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테두리 영상의 목표는 결국 내 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가게를 온라인 상권 안에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사를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온라인 상권의 특징을 알아야 온라인 상권을 정복할 수가 있겠죠?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 가게를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인 상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가게를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가게에 관심 있는, 심지어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때요? 내 가게에 관심 있는 고객한테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올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전단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얼굴에 박혀있는 전단지를 밟아버린다고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고객한테만 줄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의 범위가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더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어떤 거예요? 근처에서도 당연히 오겠죠. 근처에서도 오게 하고 더 멀리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은 당연히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마케팅 기본 이론인 EP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돈을 썼는데도 혹은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도대체 왜 내 가게는 매출이 안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아셔도 지금보다 월 순수익 500만 원은 더 버실 거예요. 진짜 500만 원은 더 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다음 강의를 안 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